자, GitHub에 대해서 이제 저장소 생성 이후에 GitHub 활용, 클론 커밋 푸시풀 충돌 해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었고, 운영체제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파일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컴퓨터에 작업하면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어딘지, 파일이 어딘지는 좀 놓치지 말고 체크하자라는 거예요. 수업하면서 이제 제가 받는 질문 중에 제가 진짜 순간적으로 이제 현타 오는 질문이 파일 다운로드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다운로드 받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한테 역으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디다 다운받았죠? 라고. 그러면은 이제 답변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다운로드 내가 받은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항상 체크를 하세요. 뭐 그 밖에 그래도 돌아다니니까 뭐 컴퓨터 사용하는데 뭐 크게 그 컴퓨터 자체를 쓰는데 당장 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안 계셨던 것 같으니까 파일 관리하는 것만 각자들 좀 그 정리를 좀 해 나가시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제가 파일들 정리 쫙 한 거예요. 몇 번 폴더 안에 몇 번 파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고 앞으로. 그것만 아니면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제 와이프가 그 논문 쓰느라고 지금 일을 쉬고 있는데 와이프도 같이 강사였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겪었던 일 중에 진짜 와이프가 대답을 1도 못했대요. 학생이 이제 뭔가 힘들어 해갖고 옆에 가서 이렇게 봐주는데 자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라고 했더니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렇게 누르더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컴퓨터 자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가 좀 너무 이른 것 같으니까 컴퓨터 기초 과정부터 수강을 다시 하고 올라가라고 해서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 제가 금요일날 좀 돌아다녀 봤더니 제일 시급한 게 요거였어요. 파일.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어디고 내가 지금 원하는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는 거. 요거 근데 이거는 많이 써봐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툭 까놓고 말해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파일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PI 데이터 수집 쪽 우리가 보고 있었죠. 그래서 오픈 API를 통한 데이터 수집하고 웹페이지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픈 API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 패키지? 모듈 그리고 제이슨 데이터 처리입니다. 제이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리스트, 딕셔너리. 근데 그냥 리스트가 아니고요. 리스트를 포함하는 딕셔너리,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포함하는 리스트. 이런 복합 자료형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셔야 돼요. 저거 관련된 내용은 아마 파이썬 공부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이렇게
키워드만 짚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픈 API를 통한 데이터 수집은 공 1번부터 7번 예제까지입니다. 1번 데이터 수집 폴더 안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 웹페이지 데이터 수집은 08부터 13번까지 예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아직 얘네들, 지난 시간에 4번까지만 배포됐죠? 웹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그 뷰티풀 소4라고 하는 패키지하고요. 모듈, 그 다음에 셀리니엄 모듈. 얘네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뷰티풀 소를 다루기 위해서는 HTML. 그리고 CSS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를 다루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보니까 앞에서는 다루지 않은 것 같아서,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부분까지는 좀 웬만하면 좀 수업에서 좀 피하도록 할게요. 그 CSS 중에 CSS 선택자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혹은 CSS 셀렉터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많이 다루셔야 돼요. 자, 넘어가도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리 코딩 얘기로 돌아옵시다. 자, 우리가 영화진흥위원회 데이터를 연동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있어 보이는 데이터를 연동하도록 하죠. 자, 파일은 미리 단톡방에 올려놨고요. 자,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출판사에 취업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출간할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서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책을 출간하기에 앞서 현재 파이썬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나와 있고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시장 조사를 먼저 수행하라 그랬대요. 그러면 시장 조사하래요. 1번 서점 간다. 2번 온갖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파이썬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거 일일이 다 확인한다. 3번 코딩한다. 자, 일단 결과만 쭉 실행을 해드리면요. 자, 얘는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하고 연동을 해서요. 카카오 오픈 API와 연동을 합니다. 카카오 오픈 API는 다음에서 나오는 검색 결과랑 동일한 데이터를 연동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 검색 결과를 끌고 와서요. 쭉 이렇게 데이터를 끌고 온 다음에 이렇게 수집을 할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 오픈 API 연동할 때 이제 오픈 API 연동키를 다 발급을 받았었죠. 영화진흥위원회도 키 발급 받았죠. 예,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연동키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예, 카카오 디벨로퍼스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 타고 들어가시면 로그인은 각자 갖고 계신 카카오 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카카오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세요. 자, 지금 하세요, 이거요. 개발자 이름 이거 따로 이름은 그냥 개인 실명 넣으시면 돼요. 뭐 안 넣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아마. 자, 대부분의 그 오픈 API들은
연동할 때 사용되는 그 인증키 값들을, get 파라미터로 전송을 해요. URL에 물음표 찍고 보내는 거 있죠. 근데 카카오는 인증키 전달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헤더라는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헤더에다가 이제 뭔가 정보를 그 브라우저처럼 보이게끔 집어넣는 그런 거 했었죠. 카카오 API는요, 인증키를 그 헤더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인증 방법이 다른 API랑 좀 구별되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겁니다. 자, 먼저 키를 발급받아 볼게요. 개발자 사이트에 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첫 번째 메뉴에 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요걸 타고 들어가세요. 네. 저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다짜고짜 이 화면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자,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라고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름은 아무거나 입력하세요. 사업자 정보는 입력 안 해도 됐던 것 같은데. 입력해야 되네요. 뭐 그냥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돼요. 따로 검사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세요. 네. 그럼 이렇게 하나 등록이 되잖아요. 네. 이걸 타고 들어가시면 키값이 4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REST API 키예요. 다른 거는 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키만 일단은 따로 복사해서 보관을 해놓으세요. 키값만 따로 복사해서 보관을 해놓으세요. 저는 이미 기존에 발급받은 키가 있으니까 지금 만든 얘는 지울게요. 자, 요 REST API 키라는 거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 방법을 봐야죠. 문서 메뉴로 들어갈게요. 매뉴얼이에요. 일단은 이걸 보고서 어떻게 연동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현존하는 오픈 API들을 제가 다 예제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오픈 API는 수백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이제 선정해서 이제 예제로 소개해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주체적으로 분석을 하실 때는 직접 이 레퍼런스, 매뉴얼을 확인하셔서 연동 방법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뭐 수업에서는 예제 하나 하는데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리지만, 직접 연동 테스트를 하시려면은 한두 시간이 아니라 2, 3일이 걸릴 거예요, 아마 하나당. 보통 소개해드리는 예제 파일 하나를 저는 최소 하루 이상 작업을 하는 파일이에요. 자, 여기서 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요 REST API 요거 같네요. REST API 요거로 들어가 볼게요. 메인이 없구나. 제가 화면을 확대해놔서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왼쪽 메뉴에 보시면 여기 검색이라고 있어요. 다음 검색. 네,
이 다운 검색 안에 있는 REST API입니다. 웹문서 검색, 동영상 검색, 이미지 검색, 블로그 검색, 책 검색, 카페 검색. 네, 이런 검색 결과를 이제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고요. 실제로 다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검색 결과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블로그 검색, 뭐 여기 더 보면은 사이트 검색, 책 검색, 이미지 검색, 이런 결과들을 연동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책 검색하기부터 볼게요. 자, 주소가 소개가 됐죠? 자, 일단 이게 접속할 주소래요. 자, 이 접속할 주소를 하나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매뉴얼 같은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물론 이 URL 값이 제가 코드 안에 박혀 있긴 한데,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확인한 결과를 제가 바로 제공해드리지는 않아요. 그게 맞잖아요, 사실. 방법을 알려드려야지 답을 알려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직접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 URL 필기하실 시간은 따로 안 드릴 거니까. 자, 요청.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PI에 접속할 때 보내는 걸 뜻해요. 헤더. 자, 헤더의 이름이 authorization이고요. 설명은 자, authorization 콜론 카카오 AK 한 칸 띄고 달러 괄호 REST API 키 괄호 닫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가 지금 보니까 매뉴얼이 리뉴얼이 좀 되긴 했어요.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항상 이 카카오 API 설명할 때 얘네가 매뉴얼이 되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그나마 좀 리뉴얼이 되긴 했는데 이제 요것도 조금 그렇긴 하네. 자, author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코드 잠깐 보면은 접속 객체를 만들고 session.headers.update라고 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세팅했죠. 이게 여기에 세팅되는 정보들이 헤더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API에 연동하면서 리퍼럴을 직접 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웹브라우저 버전 정보를 굳이 안 주셔도 돼요. 뭐 줘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지금 얘네들 레퍼런스 보면은 이름은 authorization이고 카카오 AK 한 칸 띄고 카카오 AK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달러 REST API 키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 제가 불친절하다고 얘기한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름이 authorization이고요. 헤더의 이름이. 그 다음에 값이 이게 키값이면 카카오 AK 한 칸 띄고 이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통째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자리에 변수 값을 치환하세요라는 표기법이에요.
여러분들 왜 파이썬에서 포맷 함수 쓰셨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프로그래밍 언어 공통적으로 앞에 달러 괄호 들어가면은 얘가 변수 이름. 그럼 여기에다 변수 값을 적용하세요인데 괄호까지 포함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증키가 이렇게 설정되게 해야 되는데 예제에서는 %s예요. 문자열이죠? 그 뒤에다가 % 놓고 요 키값이 담고 있는 내용을 %s에다 적용하라는 거죠. 치환 문자. 파이썬 치환 문자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이 되게끔 이제 헤더를 설정한 거고. 자, 쿼리 파라미터. 쿼리 파라미터. 쿼리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URL에다 물음표 찍고 변수 이퀄 값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왜 getParameter라고 부르는 걸 다른 말로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쿼리 파라미터라는 거는 처음 보는 듣보잡 용어인데 이게 프로그래밍 쪽 용어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적용해서 쓰다 보니까 단어를 이리저리 조합해서 되게 이를테면 콩글리시처럼 쓰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필드 가면은 통법으로 그냥 맥락을 때려 맞춰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쿼리 파라미터도 그런 것 같아요. 쿼리 파라미터라는 용어는 진짜 처음 봤어요, 저. 자, 뭐 없는 말은 아니니까. 자, 변수 이름, 쿼리, 스트링, 검색을 원하는 질이어고요. 필수래요. 검색어를 전달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소일 때 물음표 찍고 쿼리는 여기다가 검색어를 넣으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sort, 정렬 방식이래요. 정확도 순과 발간인 순. 근데 기본값은 정확도 순이래요. 필수 아니라 그러죠. 만약에 내가 정렬을 따로 시키고 싶으면은 sort는 lastest라고 이렇게 넣으면 될 텐데 이거를 안 넣으면 정확도 순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필수가 아닌 것들은 굳이 넣지 말자고요. 페이지 1페이지에서 50페이지 사이까지 준대요. 왜 검색하면은 검색 같은 거 하면 이제 맨 밑에 요런 거 있잖아요.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요런 페이지 번호를 1페이지부터 최대 50페이지까지 준대요. 따로 설정 안 하면 기본값이 1이라는 거죠. 여기에 end 페이지는 10 이렇게 하면 내가 10페이지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nd size는 한 페이지에 보여질 문서 수래요. 1에서 50 사이까지 값인데 기본값은 10개래요. 그러니까 따로 설정을 안 하면 검색 결과 10건을 가져오는 건데 내가 더 받아오고 싶으면 최대 50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많은 게 좋으니까 50개 합시다. 자, 그러면 이론상 한 페이지에 50개씩 최대 50건을 50페이지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론상 2,500건의 검색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대. 자, 타겟은 검색 필드 중에 몇 개 내가 제외하고 싶은 것들을 빼고 싶을 때 쓰라는 건데, 뭐 얘도 필수 아니니까 빼고, 요 정도 파라미터만 설정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보통 웹브라우저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에. 얘는 그렇게 확인 안 돼요. 얘는 인증키 값을 헤더에 보내라 그랬죠? 헤더에 보내야 되는 경우는 브라우저로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미리 확인이 안 됩니다. 자, 필요한 정보는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코드 갈게요. 자, 리퀘스트 모듈 필요하고요. 결과 제이슨이니까 제이슨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판다스 패키지 안에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가져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가
딕셔너리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표 형태로 만들어줄 때 쓰는 거였죠. 기술적으로는 지난 시간이랑 크게 차이 없어요. 자, 접속할 주소 형식. 자, 여기에 나중에 변수 값으로 치환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변수, 여기도 페이지, 또 사이즈 이렇게 해서 이걸 나중에 포맷 함수로 요 값들만 다른 애로 치환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주소 형식을 변수에다 저장했고요. 여기에 치환하고 싶은 변수 값들을 이렇게 변수로 담습니다. 발급받은 API 키도 넣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접속 객체 만들게요. 지난 시간 코드랑 차이 없죠? 근데 오늘은 리퍼러랑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는 딱히 안 넣었어요. 왜냐면은 오픈 API는 그냥 아무나 접속해서 가져가세요라고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브라우저 입력 속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요구하는 인증키만 세팅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모듈 설치하고, 주소, 변수 만들고, 접속 객체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블록을 보시면은, 자, 이거 꼭 지키세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아까 URL FMT라고 해서 그 치환 문자들 넣어놨었죠. 그 치환 문자에 변수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포맷 함수를 쓴 거잖아요. 그럼 요 구간이 실행되고 나면 완성된 주소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거를 session.get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 지금 변수 이름이 덩그러니 놓여 있잖아요. 주피터 블록에서 변수 블록이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그거는 그 블록을 그 변수 값을 출력한다 그랬죠. 근데 한 블록에서 그거 한 번밖에 못 쓴다 그랬죠. 중간에 블록 안에서 중간에 이렇게 변수 이름이 덩그러니 나오는 거는 제가 무슨 뜻으로 코딩해 놓은 거냐면은 이거 한꺼번에 코딩 다 하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코딩해서 자, 처음부터 다시요. 자, 여기까지 코딩해서 결과값 잘 나오는지 한번 중간에 점검하고 지나가세요라는 뜻이에요. 코드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코드 블록이 되게 길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파이썬 실습하셨던 거랑은 맥락이 달라요. 저는 원래 기초 수업 잘 안 해요. 여기 원래 신촌점에서 일로 넘어올 때 뭐라고 하면서 넘어왔냐면은 저 쉬운 과목 싫어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양 자체가 달라요, 앞으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변수 값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에이, 뭐 길어봐야 몇 줄 안 되지. 나중에 가면은 블록 하나가 보이세요? 이만큼이 될 겁니다. 이만큼이 될 거예요. 이게 숙명여대 홈페이지에서 모든 전 학부 안에 있는 전 학과의 학과 소개, 그리고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과 소개 PDF 파일 다운로드까지 그 학교 사이트를 다 긁어오는 코드예요. 일단 분량 자체가 대여섯 줄로 안 끝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거는 한 줄에 200줄에서 500줄 사이예요. 한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프린트본을 이렇게 주석으로 숨겨놓거나 아니면은
덩그러니 변수값 하나만 이렇게 찍어 놓는다라는 거는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다음 넘어가시라는 뜻이에요. 그거 확인 안 하시면 이것도 뭐가 출력되는구나 라고만 보지 마시고 출력된 내용에 이렇게 변수값들이 잘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주소가 확인이 되면은 section.get 해갖고 URL 접속하고, 자, 결과 코드가 200이 아니면은 다 에러 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에러 났을 때는 예외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형식 지정하고, JSON 데이터는 json.mose라는 함수한테 전달하면 딕셔너리로 바뀌었죠. 지금 이 코드 자체가 지난 시간 코드랑 크게 차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을 주말 동안 한번 다시 체크해 보셨다면은 이 코드는 되게 익숙한 코드예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떨어져요. 자, 그럼 이제 얘네가 주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써먹든지 하죠. 자, 그래서 다시 매뉴얼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응답. 자, 본문이 메타와 도큐멘트로 나눠진대요. 메타는 응답 관련 정보고 도큐멘트는 응답 결과랍니다. 메타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어디에선가 이제 메타라는 데이터 처리할 때도 메타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메타데이터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요즘 메타라는 키워드가 제일 익숙한 거는 메타버스죠, 사실. 좀 시들시들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주엔가 그 애플이 또 기기 발표해서 또 요즘 다시 메타버스 키워드가 다시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메타라고 하는 용어는 본태를 설명하는 부가정보예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면은 원 데이터를 설명하는 부가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그럼 메타버스는 뭐냐? 메타버스가 가상세계의 온라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완전 다른 얘기예요. 현실 세계를 대변하는 가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메타버스에서 뭔가 상품 구매를 하면은 그게 현실에서 배송이 돼야 메타버스인 거지. 그냥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끝나면은 그거는 그냥 아바타지. 메타버스하고 온라인 가상 공간은 다른 개념이에요.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메타라고 하는 거는 밑에 도큐멘트가 문서잖아요. 그리고 얘가 응답 결과래요. 그러니까 이 응답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부가정보가 되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메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세부 항목들이 나오는데 메타 안에는 토탈 카운트, 검색된 전체 문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이블 카운트, 노출 가능한 문서수, 중복된 거 제외하고 이즈 엔드, 불링이래요. true 아니면 false일 거 아니에요. 자, 이즈 엔드가 true면은 뒤에 더 이상 검색 결과가 없는 거야. 근데 얘가 false면은 이즈 엔드가 false면은 뒤에 검색 결과가 더 있는 거예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true면 뒤에 더 이상 후속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체는 여기 있는 거죠. 도큐멘트 안에. 책 제목, 도서 소개, 도서 상세. ISBN은 저거래요. 도서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이 ISBN이 나오면 그때부터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트 타임, 출판 날짜, 저자 리스트, 출판사, 번역자, 정가, 판매가, 도서 표지,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판매 상태 정보. 그럼 우리는 여기 밑에 예제가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대요. 메타라고 하는 게 있고 도큐멘트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전체 검색 결과를 받아왔을 때 메타가 있고 도큐멘트가 있대요. 보통 이렇게 제이슨 결과 받으면은 리스트 나올 때까지 타고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 안에 메타랑 도큐멘트가 있는데 도큐멘트가 리스트야. 그럼 이 도큐멘트만 뽑아서 이제 추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뽑아왔을 때, 요 데이터 안에 도큐멘트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꿉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그 엑셀 시트 같이 생긴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toExcel이라고 하는 함수로 이 데이터 프레임에 담겨 있는 거를 엑셀로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파일 이름은 카카오 책 검색 결과, 뒤에 %s 해놓고 검색어 넣어줬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땅 실행하면은 검색 결과가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자, 이렇게 검색 결과가 엑셀로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요 예제 실습 진행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3시 35분이니까 일단 조금 휴식하고 실습을, 요거는 시간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날이 더워서 좀 처지는데 얼마나 드릴까요, 시간? 딜. 20분? 그러면은 네, 그럼 일단 20분 실습하시고 그 다음에 10분 휴식. 그럼 30분 후에 만나면 되겠네요. 그러면 4시 순간 1분 지나서 37분이니까 4시 10분 해봅시다. 자, 시작합시다. 넘어갈게요. 리스트하면 센스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핵심. 그 리스트, 네스티드 리스트가 그 센스로 하면 어느 시 그래서 되게 맨날 세트 다시 두 리스트. 그래서 저기서 중요한 거 안 하고 날 아니 이거 중국 안 가서 이제 여섯 개. 자, 진짜 시작할게요. 나는 코로나 터지면서 컴퓨터 학원들은 그래도 비대면 수업이 되게 일찍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메가 신촌점은 아직도 비대면 수업 하거든요. 코로나 한참 터질 때는 30명짜리 강의실에 나 혼자 앉아서 수업을 했었어요. 하루 8시간을 그렇게 수업하니까 와, 사람이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끌시끌한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일부러 근데 비대면 수업보다 대면 수업이 훨씬 좋은 게 뭔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뭔가 토의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으면은 이제 기웃기웃 하면서 이렇게 곁눈질 쓱 하면서 이제 보긴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터치 안 하고 계속 놔둬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습 예제를 그냥 따라 하시는 거니까 대부분의 에러가 그냥 단순 못할 거예요. 알고 나면 되게 어이없을 정도의 오타잖아요. 분명한 건 자기 오타는 자기 눈에 죽었다 해도 안 보여요. 저도 제 오타 2시간, 나 어저께 밤에도 새벽 1시까지 내 오타 나왔어요. 나중에 새벽 1시에 찾고 나서 진짜 허탈 했는데, 근데 옆 사람은 그걸 귀신같이 본다.
조금 전에 여기 이 친구, 제가 미안해요. 이제 이름을 아직 다 못 외워서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오타 제가 에러 메시지만 보고 바로 찾아줬잖아요. 내가 그 K 하나 오타를 진짜 거짓말하고 수십 번을 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 하나를 딱 생각을 해내면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 100명은 있다고 동시에. 근데 제 경험상 실수도 그러더라고요. 나랑 똑같은 실수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요. 수업하다 보면은 여기서 나왔던 오타 저기 뒤에서 똑같은 오타 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 오타는 나는 오타 있을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 봐.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오타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오타는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그걸 찾아주는 게 되게 공부가 많이 돼요. 진짜 그게 공부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토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터치를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진짜 설명 듣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 자, 코딩 공부할 때 왜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역설적일 수도 있어요. 왜라는 거를 떠올리지 마세요. 왜라는 거를 떠올리는 거는 인문학도들의 접근 방식이야. 인간은 왜 태어났나?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공학이에요. 공학은 현실 세계에 발생하는 여러 비슷한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거기서 공통된 법칙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은 발견을 하는 거지 이유를 찾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면 비슷한 코딩 문제 유형을 계속 접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코딩 패턴을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수능 수학 공부하셨죠, 다? 물론 잘했는지 안 했는지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는 별개지만 근데 그때 우리 문제 유형부터 외우지 않아요? 문제 유형을 외우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대입을 하잖아요. 수학은 암기야. 그렇잖아요. 코딩도 비슷해요. 코딩 패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먼저 익힌 다음에 나중에 내가 풀이하고자 하는 문제에다 그 유형을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제시해드리는 유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현존하는 유형을 다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 몇 개를 제 나름대로 각색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형은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옆 사람 거 보면서 해야 돼요. 그게 공부가 진짜 많이 돼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에 제가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비대면 수업은 그런 상황이 없어. 다들 집에서 자기 혼자 들으니까 본인들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비대면 수업하면 되게 특징이 에러가 나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혼자 끙끙거리다가 집어치고 말아요. 그냥 때려치고 말아. 그래서 비대면 수업은 진짜 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되게 졸려요.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대학원 다녔다고 얘기했죠. 수업하는 게 직업인 나도 남의 수업 들으면 자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이제 이 의자가 되게 마법의 의자야. 나도 여기 앉으면 잘걸요, 아마? 나 어제도 교회 갔다가 뭐 설교 시간에 졸았다고 와이프한테 혼났는데, 누가 말하는 거 듣는 게 되게 졸려요. 집중력 유지하는 게 사실 되게 대단한 거야. 근데 그런 집중력을 혼자서 유지하기는 힘드니까 옆 사람들하고 같이 가자는 거죠. 그래도 수업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신촌점에서 그 웹개발자반을 종강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대면 비대면 섞어서 했는데 5개월 수업하는 동안 종강할 때까지 사람들이 말을 안 텄어. 다 존댓말 했어요. 그래도 좀 끼리끼리 친하면 말 좀 놓고 좀 장난도 치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5개월 동안 서로 얼굴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은 에러 나도 자기 혼자 끙끙끙끙. 그래서 지금 수업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니까 뭐 제가 제안한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뭔가 더 그 토의를 하고 싶으면은 주저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토의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저를 부르시는 건 당연한 거고. 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자, 공지 하나요. 아까 아래층에서 팀장님이 카톡으로 얘기하셨는데, 오늘 6시에서 7시 사이에 여기 강의실 컴퓨터들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점검을 하실 계획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6시 끝나면 다들 칼같이 퇴실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까먹고 있었는데. 지금 살짝 고민 중인 게, 물론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 나오는 문제처럼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파이썬 앞부분 연습 문제를 한번 돌릴지 말지 좀 고민 중이긴 해요. 이제 변수 값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자, num이라는 변수가 있을 때 여기에 주어지는 값이 1 혹은 0이라고 전제할게요. 그래서 1일 때 어떤 처리를 거쳐서 출력하면 0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0일 때 어떤 처리를 거쳐서 출력하면 1이 나오게 하는 코드를 1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코딩적인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봅시다. 땡. 자, 나는 이 품은 생각했다. 아마 거의 10.8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if num이 1이면 num은 0. 그렇지 않으면 num은 1. 네, 수업 되게 열심히 들으신 거예요. 맞잖아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아직 코딩적인 훈련은 좀 부족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코딩 공부하면서 알고리즘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코딩 테스트 사이트 들어가시는 분들은 알고리즘 공부하는 걸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저거예요. 수학 공식. 알고리즘 처음 공부하면은 진짜 학교 커리큘럼으로 배우면은 피보나치 수열 배우고 막 그래요. 팩토리얼 증명하고 피보나치 수열 배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단순 코더로서의 전개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접목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 해결책을 처리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내시는 게 코딩이에요. 이게 프로그래밍이에요. 1일 때 1 빼기 넘으면 0이잖아요. 0이면 1 빼기 0 하면 0, 1이죠. 이품보다 간결하죠. 이런 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저런 사고방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코딩 테스트 문제를 열심히 푸는 거지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막 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알았죠? 말이 갑자기 그쪽으로 튀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봅시다. 자, 6번 파일 넘어갈 거예요. 자, 6번 파일은요. 자, 제가 이 파일을 일단 바깥으로 하나 빼놓고요.
자, 없어졌죠? 여기 6번 없어졌죠? 자, 조금 전에 하셨던 이 5번 예제 있죠? 완성 다 되셨죠? 이 5번 예제를 그냥 그대로 복사 하나 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파일이 하나 복사되죠? 똑같은 파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파일 넘버를 6번으로 바꾸고요. 카카오 책 검색 반복 처리라고 파일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카카오 책 검색 반복 처리. 네. 파일 이름 요거예요. 6번이라고 앞에 넘버링 하시면 되고요. 반복문 돌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자, 일단 필요한 모듈 참조 코드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접속할 주소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요청 변수도 그대로 유지할게요. 접속 객체 생성도 그대로 유지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접속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죠? 접속해서 가져오는 부분. 그래서 URL에 접속해서 가져온 문자를 딕셔너리로 변환하는 것까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URL 값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요 페이지 값이 지금 변수에 1이 담겨 있죠. 그러면은 1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요. 자, 첫 번째가 윤인성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이래요. 그 다음에 페이지 값을 2로 바꾸면 남승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래요. 2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인 거죠. 얘를 3으로 바꾸면 3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또 들어오겠죠.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메타 안에 is and라는 값이 true가 될 때까지. false라는 거는 끝이 아니라는 is and가 아니래요. 그러면 계속 페이지를 계속 증가시켜서 갈 수 있는 거고, 얘가 true가 되면은 더 이상 그 뒤에 내용이 없는 거니까 페이지 값을 증가시켜봤자 데이터가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반복 조건은 얘가 false인 동안 반복하고 true면은 멈추는 거죠. 자, 조건이 성립될 때 반복하다가 성립이 안 되면 반복을 중단하는 구문 뭐였어요? 파이썬 반복문 어차피 2개밖에 없어요. while이죠. 전체를 while로 돌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근데 이전 코드랑은 좀 구별을 해야 되니까 현재 지금 여기 코드에 이전 예제 코드 시작이라고 이렇게 주석으로 블록을 하나 만들고요. 맨 위에. 그 다음에 블록 맨 밑에다가 이전 예제 코드 끝! 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표기하면은 내가 안 건드려도 되는 부분은 바로 티 나잖아요. 그쵸? 앞뒤로 이렇게 이전 예제 코드 시작이라고 주석으로 쫙 블록 만들어 놓고 밑에도 이렇게 주석으로 싹 선 그어버리면은 바로 티 나죠, 이제. 자, 이래 놓고 이제 추가를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가 존재하는지 여부. is and라는 변수를 false로 놓을게요.
그래서 이 값이 false인 동안은 반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반복 처리하면서 데이터라는 이름의 딕셔너리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반복문을 돌면서 하니까 반복 돌 때마다 계속 리셋되고 새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산내는 거랑 똑같아요. 반복문 돌면서 합산내는 거랑 똑같아요. 반복문 연습할 때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합계내는 거 했었죠. 그 합계내는 거에 절대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 덧셈으로 합산할 때 반복 시작 전에 0으로 초기화된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근데 여기는 결과가 리스트로 떨어지잖아. 리스트를 합산해야죠. 리스트 합산하는데 0으로 처리하나? 네, 빈 리스트를 하나 준비하죠. 오케이, 정답. 자, 그래서 반복 수행 도중 추출되는 검색 결과 리스트를 결합할 빈 리스트를 준비할 거고요. 페이지 번호는 이제 여기서 1로 강제로 세팅을 합니다. 요 값이 여기에 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이전 예제 코드를 while로 묶어요. 쭉 드래그해서 탭 하나 치고 while. 자, while문은 변수가 참여행 동안 반복하죠. 근데 여기서 while문에 써야 될 변수가 is end예요. 여기다가 is end라고 하면 반복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안 돌죠. 어떻게 해야 돼? 앞에다 나 붙여야죠. 그럼 여기가 반복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를 반복하면서 요 페이지 변수가 1씩 증가하면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메타라고 하는 그 정보 안에 is, end에 해당하는 값이 있었죠. 그 값을 요 변수에다 계속 넣어주면 돼요. 자, 이전 예제 코드 뒤에 일단은 요 데이터 안에서 검색 결과를 갖고 있는 딕셔너리, 도큐멘츠만 뽑아요. 이 도큐멘츠를 아까 빈 리스트 준비했죠? 빈 리스트에다 결합해요. 리스트가 갖고 있는 익스텐지 함수는 리스트 두 개를 결합시킵니다. 자,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리스트 공부할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깊게 설명 안 하니까 이런 거 설명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증감식에 해당하는 is, end 변수를 뽑아요. 데이터 안에, 메타 안에 is, end. 이거를 실제 불린 값으로 바꿉니다. 페이지는 1 증가시키고 결과값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야 되는 거는 이 마이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 마이리스트의 모든 검색 결과가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리스트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해보면 시작할게요. 자, 파이썬이라는 키워드로 21페이지까지 갔어요. 한 페이지에 50개씩. 그러면 50, 20. 최소 1000건 이상의 검색 결과는 떨어지겠네요. 자, 엄청 많죠? 네, 1000개 행이 떨어졌다라고 나오죠.
자, 파일 이름은 아까랑 똑같은 파일 이름이니까 파일을 그대로 덮어 썼을 겁니다. 근데 이거 실행할 때 엑셀로 이 파일 열어놓은 상태에서 실행하면은 엑셀 파일 생성이 안 돼요. 파일이 열려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에러 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수집된 결과 보면은 파이썬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책을 지금 0번부터 999까지 딱 1000개 가져왔네요. 자, 여기서는 그냥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로 결합을 했지만, 그냥 이 마이리스트 자체는 딕셔너리를 포함하는 리스트일 뿐입니다. 이 마이리스트 변수는 딕셔너리가 포함된 리스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이 마이리스트 갖다가 반복 돌면서 뭐 이것저것 하겠죠. 파이썬 처리하면서 이제 리스트 같은 걸로 정렬 같은 거 이제 많이 해요. 뭐 정렬할 때 반복문 2개 돌려서 직접 하는 것도 연습했다 그랬나요? 정렬 따로 안 했어요? 리스트 정렬할 때 그 내장 함수로 했어요? 아니면 직접 반복문으로 구현했어요? 아, 솔트 그 메서드 써서?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정렬이 안 될 텐데. 오케이. 자, 요거를 통해서 이제 뭔가 결과값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반복 돌면은, 마이리스트로 반복 돌면. for item in myList라고 반복되면서 print item이라고 찍으면 이 아이템 하나는 이 딕셔너리가 되겠죠? 그러면 아이템에 대해서 프라이스라고 하면 가격만 나오겠죠? 자, 일단은 배포할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하고요.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 어떤 만화책? 제목 하나만. 네? 어떤 거? 아, 출판물 책, 만화책 중에. 혹시 일본 만화책 보는데요? 뭐 아무거나. 은혼이 국내 출간이 됐나요? 뒤집으니까 있던데요. 뒤져보니까 있다. 은혼. 오케이. 자, 일단은 요거까지는 제가 배포해드렸으니까 보시면 이제 되겠죠? 아까 실습했던 거에서 많이 수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책 제목이 요거였어요. 꽤 옛날 만한데. 자, 이 책이거든요? 지금 얘기해준 책이요? 보면은 가격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카카오에서 은혼이란 키워드로 검색하셔서요, 나오는 책의 총 가격을 구하세요.
연습 문제입니다. 시작! 자, 문제풀이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아까 진행했었던 그 6번 파일을 그대로 하나 또 복사했어요. 사실은 이게 그 오픈 API 연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사실은 오픈 API하고는 연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냥 리스트 반복문 돌리는 문제니까. 자, 은혼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모든 책의 총 가격은 얼마인가가 문제였고요. 그러면 일단은 카카오 API 연동해서 해당 키워드에 해당하는 검색 결과를 일단 다 가져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했었던 코드 그냥 그대로 6번 파일을 복사한 다음에 주소 똑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키워드만 바꿀게요. 요청 변수. 만약에 키워드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원하는 키워드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청 변수만 바꿉니다. 자, 접속 객체 만드는 코드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반복문 코드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실행하면은 쭉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자, 아웃 페이지까지 해서 데이터가 is and true 나왔고 전체 데이터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전체 검색 결과가 myLis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이거를 엑셀로 저장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myList 해보면 이렇게 쭉 나와요. 출력이 되고 이걸로 이제 반복을 돌려요. for item in myList 여기서 print item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딕셔너리가 하나씩 출력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딕셔너리가 하나씩 출력이 되는데 이 아이템에서 프라이스를 출력해 보면은 쭉 가격 정보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를 합산내면 돼요. 자, 합산을 내기 위해서 변수 하나를 준비합니다. 총 가격을 구하기 위한 변수를 준비하고요. 수집된 결과를 반복 처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프라이스를 토탈 프라이스에다 합산하면 되죠. 자, 프린트 CS 키워드로 검색된 모든 책의 총 가격은 %D입니다. 출력이야 뭐 어떻게 되건 상관없긴 하지만 쿼리 토탈 프라이스 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가격 정보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요 예제는 마지막에 요 블록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뭐 길지 않은 코드니까 그냥 코드 톡방에다 톡 올릴게요. 몇 줄 안 되니까.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자, 작업 폴더를 이제 우리가 GitHub으로부터 이제 클론을 받은 걸 지금 작업 폴더로 쓰고 있잖아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터미널을 열면은, 명령 프롬프트 터미널을 열면은,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있는 이 작업 폴더 상태로 폴더가 열려요. 요 작업 폴더 상태에서 폴더가 열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바로 열면은 GitHub에서 가져온 폴더를 바로 열었을 경우에 여기서 명령어 내리셔도 돼요. 자, 커밋 메시지는 뭐 각자들 지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GitHub으로 들어갔을 때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폴더째 들어있겠죠. 자, 그럼 이제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만약에 오늘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GitHub에 있는 것도 클론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픈 API 연동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지난달, 첫 달 수업에서 이제 진행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어때요? 좀 할만했어요? 네. 자, 내일부터는 이제 웹페이지, 실제 HTML 콘텐츠에서 내용을 수집할 거예요. 보통 크롤링이라고 부르는 거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오픈 API 연동은 이제 크롤링의 범주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HTML하고 이제 CSS를 좀 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CSS까지 했죠. 네. 그래서 거기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보고 오시면은 좀 더 수월할 거고요. CSS 같은 경우는 보통 뭔가 이제 이름이 들어가고 중괄호 열고 여기서 속성 콜론 값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잖아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딱히 볼 필요 없어요. 이건 크롤링하고 상관없고 요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 크게 이제 ID,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이 파이썬 크롤링에서 내가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CSS에서 요 이름 지정하는 거가 정리가 안 되면 크롤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CSS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전에 여러분들이 수업했었던 내용들 살펴보고 오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간단한 요약 정리는 뭐 내일 한번 또 따로 진행하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따로 보고 오시는 거랑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이제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물론 그렇게 많이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수업 기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막말로 말해서 웬만한 대학교 4년 동안 하는 거를 6개월을 때려박아야 되는 과정이라서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예요. 통계학과랑 이제 머신러닝 쪽 공부하는 애들이 4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6개월에 다 때려박는 게 보통 학원 수업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진행할 겨를이 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기 시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확실한 건 6개월 후에 종강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낸 시간에 따라서
각자 스스로 책임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름이라 다행이에요. 이게 장기 과정 운영할 때 연말 끼고 있으면 되게 운영 힘들어요. 연말에 사람이 묘하게 들뜨는 기분이 있어서 그때 수업 분위기가 되게 많이 흐트러져요. 특히 가끔 그런 분 있어. 저 교회 가야 돼요 해서 수업을 다 빠지시는, 온갖 과제나 그런 거는 이제 교회 때문에 다 못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해요. 가세요 그러지 뭐. 그리고 제일 힘들 때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수업 기간 중에 껴있으면은 그 경기 보느라고 다음날 오면 다 자. 그때는 한마디 하죠. 그래. 어제 집에서 그렇게 축구 한 번 봤으니까 앞으로 집에서 평생 축구만 볼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수업 기간 중에 그런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 알차게 활용합시다. 자, 카드 찍는 거는 6시에 찍어야 되죠? 네, 인사 미리 합시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